우리 민족의 시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바이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이칼로는 1987년도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의우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이칼이라는 이름은 터키어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호수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지어로는 바이칼이라는 말이 자연이 만든 풍요로운 호수유라는 뜻이라고 하니 이제서야 바이칼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호수의 면적은 31,722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더 넓고 담수량은 23,615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최대 담수량이 29억 톤인 소양강댐에 비해 8,14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바이칼호의 표면적만으로 칠 때는 미국 북부에 위치한 5대호의 13%에 불과하지만 물의 양은 3배나 된다고 하니 바이칼호의 크기가 짐작됩니다. 이 호수는 넓이로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하지만 수량은 전체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이 호수의 수위는 연중 고른 편인데 편차가 60에서 90cm에 불과하며 3, 4월에는 낮고 8, 9월 높습니다. 물은 매우 깨끗한 편인데 수면에서 내려다보면 약 40m까지 바닥을 선명하게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맑습니다. 염도는 매우 낮은 편이고 1200종이 넘는 동물과 6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정도는 바이칼호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호수는 약 2500만 년 전에 생성된 단층 호수인데 대부분의 호수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퇴적물로 메워져 호수 자체가 사라지지만 바이칼호는 호수의 바닥이 계속 침하됨으로써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가장 깊은 곳은 깊이가 1640m에 이른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호수의 바닥이 침하된다는 것은 호수의 주변이 솟아오른다는 뜻인데 1년에 1cm씩 융기되고 있으며 호수는 매년 2cm씩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바이칼호는 시베리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수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원류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은 약 3만 년 전부터로 추정합니다. 고고사학자들은 야생 동물들을 쫓다가 호수 주변에 모여 살던 후기 구석기 인류가 몽골과 만주 지역을 거쳐 남하하여 한반도에 정착한 것이 우리 배달민족의 시원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칼호의 최초 지배자는 흉노족이었으며 유목생활을 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 유명한 징기스칸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최초로 주장하셨습니다. 바이칼호에는 27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은 아론섬으로서 서울시 넓이의 4분의 3에 달합니다. 이 섬에 사는 브리아트족은 유전적으로 한국인과 가장 밀접하다고 합니다. 브리아트족들이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보여지는 근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전해오는 전설도 우리나라의 것과 흡사해서 황금손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전해오는 전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샤먼 무당과 백조 처녀의 이야기인데 백조 3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호숫가에서 옷을 벗자 젊은 여인이 되었고 그들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던 샤먼이 옷을 훔칩니다. 옷을 잃어버린 백조는 당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샤먼과 결혼을 하여 11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샤먼이 숨겨두었던 백조의 옷을 보여주었는데 부인은 백조의 옷을 입고 게르의 연기 구멍을 통해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는데 그 후 샤먼의 11번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의 우리 민족이 되었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전설은 우리나라의 나무꾼과 선녀와 판박이지요. 전설이나 사람들의 유전자 등을 놓고 볼 때 우리 민족의 시원이 바로 바이칼호 주변이 아닐까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이칼호에는 무려 365곳의 크고 작은 강줄기에서 물이 흘러드는데 나가는 곳은 오직 한 곳, 호수의 남서부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예니세이강을 통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니세이강은 북쪽으로 흘러 북극해로 빠져나갑니다. 겨울철에는 매우 춥지만 이 강은 유속이 빨라서 얼지 않고 흐른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호수가 결빙이 되는데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바람에 호수의 표면이 불규칙하게 부풀어 올라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넓은 시베리아의 모든 강줄기가 전부 바이칼호로 흘러들었다가 결국에는 예니세이강으로만 나가는데, 바이칼호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해죽순이 혈액을 맑게 함으로써 인류가 지닌 모든 질병들을 다 낫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죽순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줌으로써 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게 할 청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듬뿍 안겨줌으로써 다산과 육아에만 신경을 쓰더라도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의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황금손이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선인 까닭입니다. 세상의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웁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